지난번에 리플이 미국 정부에 은행업 라이센스를 신청했던 내용 알고 계시죠? 이번에 이것과 관련한 내용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은행을 직접 설립해서 준비금 관리랑 수탁 서비스까지 직접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 리플 말고도 서클도 같이 신청을 했었어요. 서클은 퍼스트 내셔널 디지털 커런시 뱅크라는 이름으로 은행을 만들겠다고 하고, 리플은 자회사인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통해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라는 이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 관리 그리고 기간 대상 수탁 서비스까지 직접 운영하겠다는 계획인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 신청서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왜 리플은 XRP를 빼고 RLUSD만 넣었는지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소식부터 매일매일 기술적 분석을 통한 시황 브리핑도 올려드리고 있고, 상승 가능성 있는 종목들도 분석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있는 입장 링크 참고하셔서 언제든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잠깐 시간 내셔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리플이랑 서클이 하려고 하는 게 은행처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미국 정부한테서 정식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미국에서 금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각 주마다 따로따로 라이센스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 캘리포니아, 텍사스 이렇게 각각의 주에서 송금업 허가증을 따로 받아야 해요. 이게 엄청 까다롭고 허가가 나오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번에 리플이랑 서클이 신청했던 연방은행법 라이센스는 이걸 한 방에 우회할 수 있는 제도예요. 미국 어디서든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국가 단위 은행 허가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라이센스가 있으면 각 주정부에서 따로 허가 받을 필요 없이 금융업을 할 수가 있고, 중앙은행이 연준과도 직접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쉽게 말해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민간 기업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정식으로 인간은행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자격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기업들이 이걸 신청하는데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하더라도 조용히 진행하거나 신청한 내용의 일부만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내용을 전부 공개하면서 정면 승부에 나섰다는 점이 많이 다르다고 느껴집니다. 이번에 서클이 미국 정부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퍼스트 내셔널 디지털 커런시 뱅크라는 이름의 새 은행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이 은행은 서클 자체 은행 법인이고 이름 그대로 디지털 통화를 전문으로 다루는 연방은행을 직접 세우겠다는 뜻을 밝힌 거죠. 은행 이름에 디지털 커런시, 즉 디지털 통화라는 단어가 아예 들어가 있을 정도로 방향이 명확합니다. 이 법인은 이사회 5명 체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바로 헤더 다버트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미국 CFTC 고위 인사였고 지금은 서클의 법률 총괄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만드는 은행에 이사회 의장 자리를 맡게 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사진들도 전부 금융이나 규제 쪽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인데, 전직 미국 통화감독청의 수석 법률 고문, 그리고 앵커리지 디지털의 최고 운영 책임자도 있어요. 앵커리지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자산 은행 라이센스를 받은 기업이죠. 그걸 진행했던 사람이 참여했다는 것도 실무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서클은 지금 이 은행을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냐? 첫째, 자사 스테이블 코인인 USDC의 준비금 관리를 직접 맡고, 둘째, 기간 대상 수탁 서비스를 제공해서 대형 고객사를 상대하는 사업 부문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USDC를 발행하는 회사가 그걸 뒷받침하는 준비금과 보관 서비스까지 직접 관리하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도 준비금은 다른 은행이나 외부 커스터디 기관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발행부터 준비금 보관 그리고 고객 수탁을 통해서 대형기관 대응까지 전부 직접 하겠다는 거고, 사업 확장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클 입장에서는 규제기관 대응도 훨씬 유연해지고 파트너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겠죠.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달러 인프라의 핵심 역할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리플도 서클과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에 은행업 라이센스를 신청했죠. 리플은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라는 이름의 은행을 준비 중입니다. 트러스트 뱅크라는 이름이 들어간 걸 보니까 일반적인 예금 은행이 아니라 신탁 기능 중심의 디지털 자산 은행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리플이 이 은행을 기존 자회사인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통해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탠다드 커스터디는 이미 뉴욕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 수탁 라이센스를 받은 기관이죠. 2021년에 라이센스를 획득했고 디지털 자산 수탁 분야에서는 제도권 경험을 많이 쌓아온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리플은 이 회사를 통해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라는 자체 은행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장을 스탠다드 커스터디 CEO 잭 맥도널드를 앉혔습니다. 즉 자체 커스터디 인프라를 가진 회사로부터 신뢰 기반의 디지털 은행을 직접 세우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사회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리플의 최고 법무 책임자 누군지 다들 잘 아시죠? 스튜어트 알데로티가 있고요. 최근 협업을 했던 뉴욕 멜론 은행 출신 팀 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뉴욕 멜론 은행에서 신탁이나 수탁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조금 의외긴 한데 USDC를 관리하는 센터의 거버넌스 책임자였던 데이비드 푸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나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고 해요. 이렇게 팀을 꾸려놓은 걸 보면 제법 탄탄하다는 생각이 들죠. 전통금융 출신의 전문가와 디지털 자산 경험자를 묶어서 제도권에 맞는 형태로 설계하려 한다는 점이 뚜렷합니다. 즉 이번 리플의 전략은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사업을 확장하고 RLUSD 준비금 관리나 수탁 기능도 자체적으로 맡고 이 과정에서 규제 대응이나 전통금융기관들과의 연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서클이 디지털 커런시 은행을 설립해서 USDC 인프라를 확장시키려고 하듯이 리플도 RLUSD 기반 결제 시스템을 직접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려는 겁니다. 이번에 리플이 준비하고 있는 은행은 리플이 직접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미국 달러랑 1대1로 연동된다는 건 다들 아실 테고 초기에는 XRP 레저랑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이 시작됐죠. 처음부터 기간 결제라든지 해외 송금 그리고 스테이킹 같은 실사용 목적을 노리고 만든 코인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죠. 여기에 맞는 준비금이 제대로 관리돼야 하고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기관이나 정부에서도 믿고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플이 은행을 만들려고 하는 거고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가 만들어지면 RLUSD에 들어가는 실제 준비금, 즉 달러를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운영하겠죠. 그리고 기관 고객을 위한 수탁 서비스나 결제 처리 기능도 전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코인을 만들고 돈을 보관하고 이걸 서비스로 연결해서 기관에 제공하는 것까지 외부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지금 서클이 운영하는 구조와 거의 동일하죠. 서클은 USDC를 발행하고 준비금 관리는 대형은행에 맡기고 있지만 이번에 직접 은행을 설립해서 그 준비금과 수탁 그리고 고객 대행을 내부화하려는 거고요. 리플도 똑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외부 기관이나 제3자 파트너를 통해서 처리해왔던 일들을 이번 트러스트 뱅크를 통해서 직접 제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바꾸려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보면 리플은 RLUSD를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쓰려고 하는 게 아닌 것이 느껴지시죠? 앞으로 미국에서 전자결제 쪽이나 기업 간 송금 그리고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 경쟁까지 직접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신청서만 보면 XRP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었고 전체적인 내용이 RLUSD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리플의 연방은행업 라이센스 신청에 XRP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리플이라는 회사는 XRP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리플이 만든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XRP 레저는 XRP라는 코인을 기반으로 글로벌 송금 시스템을 구축해왔고 실제로 여러 국가에서 XRP를 활용한 송금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신청서에서 다룬 내용은 XRP 기반 사업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RLUSD 기반 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RLUSD를 중심으로 한 준비금 관리랑 결제 서비스 인프라 그리고 수탁 시스템 운영 이런 항목들 위주로만 설명돼 있고 XRP의 발행 구조나 송금 연결 모델 또는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XRP 활용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빠져 있어요. 이걸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신청서의 목적 자체가 스테이블코인 기반 은행 설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XRP와 관련된 부분은 굳이 넣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규제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은행업 허가 신청서에 왜 증권성 논란이 있는 XRP가 들어가 있냐라는 반발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RLUSD와 XRP를 분리해서 운영하려는 전략적인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즉 XRP는 디지털 자산으로 두고 RLUSD는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결제 수단으로 따로 운영해서 은행업이나 수탁업 쪽에서는 RLUSD 중심으로만 쓰겠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 추진해왔던 결제 네트워크 구조를 보면 XRP 없이도 RLUSD 단독으로 결제를 처리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고 반대로 XRP가 RLUSD를 보완하는 구조도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RP가 빠졌다고 해서 리플이 XRP를 포기했다거나 비중을 낮췄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에 제출한 문서의 방향성과 현실적인 규제 대응 차원에서 XRP를 언급하지 않고 RLUSD에만 집중했다고 이해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리플과 서클이 신청한 은행업 라이센스 내용을 중심으로 RLUSD와 USDC가 어떤 방향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가고 있는지 하나씩 정리해봤습니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은행 인프라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해요. XRP가 빠졌다는 점은 다소 아쉽지만 이번 내용은 어디까지나 RLUSD를 중심으로 한 제도권 대응이라는 점에서 전략적인 선택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텍스트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나 단기적인 흐름에 대한 브리핑 모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댓글에 소통방 입장 가능한 링크 올려둘 테니 참고하시고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